이익은 최대한 추구하지만 피해나 안 좋은 상황들은 피해가겠다.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 필요하다.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것이다. 뭐 연인 간에 헤어질 때도 참 뭐 네가 뭐 재수 없고 원수 같아서 헤어진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오늘도 대한민국 경제계의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닛 옐렌 그 미국 재무장관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예. 미국의 전체적인 방향이 그 중국과의 어떤 그런 대결에 들어간 것처럼 그동안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미국 정부에서 계속 얘기해오던 방향인데 네. 재무장관은 그런 방향은 곤란하지 않냐 뭐 이런 식의 얘기여가지고 좀 놀랐는데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네, 그 옐렌 재무장관이 중국으로부터의 디커플링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파이낸스 타임즈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IMF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 4월에 발표됐는데 뭐 이 보고서를 보니까 최근 그 국제적인 직접 투자가 이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제 가까운 나라들끼리 이제 이루어지기보다는 지정학적으로 이제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걸 지적하면서 특히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2015년 이후 양국 간의 그 직접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보고서 내용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직접 투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논리에서 이루어질 텐데요. 경제적인 논리만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직접 투자가 효율적이지 않게 하는 이러한 구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처럼 국제적인 직접 투자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 인접한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입장을 취하는 국가들 간에 이루어지는 경향이 앞으로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포인트 정도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네. 경제 논리보다는 이렇게 어떤 뭐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걸로 갈 때는 이제 당연히 경제 성장이 줄겠죠. 그렇습니다. 예. 역시 그 지난 4월에 발표한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니까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경제 업데이트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이 뭐 이와 유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술 개발을 각자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술 개발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이 이제 발생을 하고 또 무역 마찰도 심화되면은 양국 간에 있어서 지식 생산 그리고 혁신이 아무래도 이제 감소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아시아 경제 성장이 저해될 것이다 이렇게 또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이제 서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나뉘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내용의 경고들이 이제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중 간의 갈등이 이제 국제 관계, 세계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의 하나로 이제 당연한 거죠. 뭐 네, 가장 큰 그렇습니다. 강대국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미국, 유럽 정책 당국자들이 이제 중국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이제 그 여러 연서들이 주목을 받고 있네요. 네, 그 최근에 그 새 연설이 좀 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앨런 재무장관이 4월 20일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연설을 한 것이 있고요. 네. 또 4월 27일 미국의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한 바 네. 있는데요. 그 두 연설에서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4월 18일 뭐 이전에도 여러 번 뭐 연설을 하긴 했는데요. 4월 18일 유럽 의회에서 행한 연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한 바 있습니다. 옐렌 재무장관이 4월 20일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 인권 보호가 이제 최우선적인 가치다. 그건 뭐 경제적인 뭐 이해와 관계없이 계속 이를 위한 뭐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규율, 공정한 경쟁에 기반해서 중국과의 건강한 경제 관계를 추구할 것이다. 뭐 이거는 뭐 미국하고 중국에 다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부채 문제, 기후 변화 이런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앨런 재무장관이
미국은 중국의 발전을 막으려는 의도가 없다. 중국과의 건설적이고 공정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를 디커플링하려는 의도는 또 없다. 네.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미국과 중국에 모두 재앙이 될 것이고 네. 또 다른 국가들에게도 불안정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어떤 제한적인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제한을 하려는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연설들을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한마디로 미국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여러 그 피해나 안 좋은 상황들은 피해가겠다. 국내에서도 사실은 뭐 피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예. 또 미국이 이제 동맹국들과 같이 네. 해야지 효과가 높을 텐데 또 지나치게 중국을 제한할 경우에서는 그 동맹국들에게도 이제 역시 그렇죠. 피해가 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제한적인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배경을 깔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 추측은 됩니다. 사실 가깝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옐렌 장관의 연설에 대해서 그 뉴욕 타임스 기사 제목과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제목이 헤드라인 너무 달라가지고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뉴욕 타임즈는 이제 미국의 진보적인 네. 그 세력을 대표하는 신문이 되겠는데요. 그 이 옐렌 재무장관의 연설에 대해서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옐렌 재무장관이 건설적인 중국 관계를 요구하다 해서 두 번째,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데 초점을 둬서 제목을 뽑았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 되겠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기사 제목을 옐렌 재무장관이 미중 관계에 있어서 안보를 경제에 우선한다고 언급하다 해서 첫 번째 부분, 그러니까 보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요구하고 견제하는 부분에 네. 중점을 둬서 기사 제목을 뽑아서 참 재미있는 대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조중동과 한결의 경향 뭐 이런 그렇습니다. 느낌인데, 동일한 예. 연설에 대해서 예, 이렇게 우리 파보세는 뭐 맞죠. 뉴욕 타임스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나 파이낸셜 타임스나 모든 입장을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4월 27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 그 일주일 전에 있었던 옐렌 재무장관의 연설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옐렌 재무장관의 언급이 어떤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그룹의 입장이라는 것이 이제 설리반 국가안보장관의 네. 이 연설로 또 한번 입증이 된 것으로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디커플링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 수출 통제라는 것은 안보적인 목적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술에 한정해서 수출 통제를 시행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디커플링을 또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실 좀 말장난 같은 게 그 자유무역 체제에서 기술 공유하지 않으면 디커플링이죠. 최소화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이 4월 18일 이제 유럽 의회에서 이제 연설했는데 유럽 경제, 중국 경제 간의 디커플링은 바람직하지 않고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럽과 중국이 경제와 무역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언급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언급하면서 동시에 유럽과 중국은 서로 시스템적인 경쟁국이다. 예. 그런 의미에서 유럽의 경제 및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부분에서는 중국의 투자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 위원장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용어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외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디리스킹. 네. 뭐 이런 거는 좀 우리도 배워야죠. 그 외교문에서 배워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막 그 거친 언어 이렇게 좀 너무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이렇게 같은 내용이라도 디커플링보다 디리스킹 얼마나 듣기도 부드럽습니까, 그죠? 그리고 굉장히 하고자 하는 바가 사실 네. 명확하게 나타나는 네. 거 있죠. 네. 네, 디리스킹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디리스킹이라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미국과 유럽의 고위 정책 담당자들의 언급에서 이제 나타나듯이 미국과 유럽의 국가 안보 그리고 인권 이런 핵심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을 철저히 견제하겠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갖다가 이 부분에서는 제거하겠다는 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분,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무역도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으로 언급이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커플링 하면 뭔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전반적으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에서 디리스킹, 위험을 제거한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연인 간에 헤어질 때도 참 뭐 네가 뭐 재수 없고 원수 같아서 헤어진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과 이제 유럽의 국가 안보, 인권 이런 제한적인 부분에 있어서 디리스킹을 추구하는 전략이 이제 미중 갈등을 이제 완화하는 해법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나 이진수 교수가 좋아하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마틴 울프 그리고 콜롬비아 대학 교수 아담 투즈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얘기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 앞으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두 분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국가 안보와 이제 인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철저히 이제 견제하겠다는 부분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광범위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분리가 되는 것이 되니까 사실상은 디커플링하고 이제 뭐좀 차별화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 중심의 국제 질서를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게 되고 중국의 입장은 이제 적어도 미국과 유럽과 동등한 그러한 그 국제적인 플레이어로서 발전하겠다는 것이 이제 중국의 요구일 텐데 그런 요구를 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미국과 유럽의 디리스킹이라는 그러한 요구는 중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디리스킹이 미중 갈등 완화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굉장히 세련된 외교 용어를 구사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중국의 일종의 장군 이렇게 불렀는데 중국은 또 어떤 그렇죠. 대응을 할지 네. 궁금해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사실은 국제적인 지정학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미국과 유럽이 디리스킹이라는 걸 갖고 이제 들고 나왔는데요. 과연 이러한 전략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 이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미중 갈등,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서방 세계와 중국과의 그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중국과 외교에서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킹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렇게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파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